반갑습니다. 로고스학원 수학 강사 김정섭입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본 영상은 기말고사 종료 후에 개강이 되는 저의 2학기 강좌에 대한 영상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2학기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 구성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제 강좌의 구성은 원회 방정식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기말고사 범위가 직선의 방정식까지인 학교들도 있고 원회 방정식까지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회 방정식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도형의 방정식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평면, 직선, 원이 모두 다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이제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원회 방정식부터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구성을 하였고요. 고등수학 하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해 놓으셔야 될 것은 1차적으로는 부등식 증명입니다. 1차적 부등식 증명을 왜 잘해놔야 되느냐? 저기에서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있죠. 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투 여러 가지 단원에 엮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 놓으셔야 되고, 자, 함수 부분은 당연히 수원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쪽과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해 놓으셔야 될 거고, 순열과 조합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들으시려는 분들 또는 2학년 과정에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2학기 과정 전체적으로 보시면 놓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7월 달에는 원방부터 부등식 증명까지 나가게 될 거고요. 8월 달에는 함수부터 순열과 조합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에는 중간고사 대비를 할 거고요. 10월에는 다시 함수부터 순열 조합을 복습할 겁니다. 자, 보통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진행을 많이 하느냐, 함수까지 들어가고 유리함수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적게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원내 방정식부터 명제까지만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까지만 들어가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바로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되면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기간 동안 복습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손 부분이 항상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부터 순열 조합을 복습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11월에는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될 거고, 12월 기말고사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정규 수업은 수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 방학 때는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도 모든 것들이 깔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건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학은 직관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기본 개념을 이해 바탕으로 단원간 연계된 개념을 이제 확립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다 또는 뭐 원의 방정식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그쪽에 관련된 개념만 많이 떠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쉬운 풀이법도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득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많이 할 거고요. 자, 문제 해석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집어 드릴 겁니다. 시험 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죠.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 아는 문제였어요.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진짜로 높아서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이 방법일 것 같아서 썼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안쪽에 해결을 또는 1, 2분 안쪽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4분, 5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 썼던 방법은 안 쓰고 이제 시험 종료 후에는 다른 방법을 썼더니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뭐가 잘 안 되어 있는 거냐면,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계된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 되어 있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는 뭐냐? 문제를 해석 못 해놓은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 무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의미하는 걸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문제를 고지고대로 접근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잘 많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고력을 이용한 다양한 풀이법을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풀이법만 존재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두세 가지 풀이법이 존재한다면 저는 그 두세 가지 풀이법을 다 펼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 풀이법도 있고 이 풀이법도 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거는 얘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풀이법이 왜 좋은지도 설명을 드리고, 조건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풀이법이 훨씬 더 나은 거야. 그런데 똑같은 조건 안에선 둘 다 얘는 상관없는데 이게 더 간단해, 이런 식의 설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렇게 문장으로만 되어 있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학원 유튜브에 오셔서 제가 풀이 영상을 올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아, 저 선생님은 저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구나. 물론 현장 강의와는 조금 더 템포나 이런 것도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나 학습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되는 교재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교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도 교재고 하나는 과제 교재입니다. 진도 교재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유형들을 센 B에서 한 중상 난이도의 문제부터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다 수록해 놓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자, 이 RPM IQ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뭐 센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교재를 택했느냐, 문제 구성이 정말 기본적인 문제가 한 30개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구종 교과서에 있는 변형 문제들이 또 실려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한 두세 개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문항들을 조금 더 많이 실어 놓은 문제집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연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좀 깨달을 수도 있고, 아, 실제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습득할 수도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학생 관리는, 자, 먼저 이제 문자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주말을 이용을 해서 그 주에 나간 진도 상황이나 과제 상태, 그 다음에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진단평가를 월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이 진단평가는 학생들이 제가 수업할 때 강조했던 풀이 방법이나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제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빠른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을 아직도 자기만의 방법대로만 고수를 한다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수업을 했던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방법이 온전히 학생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자, 질의응답은 제가 24시간 받게 됩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풀이에 대해서 영상을 제공할 건데, 그 카톡으로 보내주는 내용을 좀 다양하게 할 겁니다.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건지, 풀이를 했는데 오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 보낸 것들을 바탕으로, 아, 이 학생은 전체 풀이가 필요하구나, 힌트가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처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처치에 맞게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주 1회 클리닉을 통해서 오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숙제를 해오면 제가 질문을 받고 풀이를 해주죠. 그런데 오답을 노트를 작성을 하라고 해도 솔직히 요즘 학생들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그 주 또는 그 전주에 나갔던 오답 문제들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 싶은 거, 또는 풀이 방법이 조금 잘 학습이 돼야 된다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보고 그것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이 클리닉은 수업 종료 후에 저희 학원 스터디룸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는 좀 수업 종료가 늦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쉬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날씨도 덥고 여름방학이 짧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한번 풀어지고 나면 그 풀어진 긴장이 방학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 마무리 되시고 나서 알찬 계획을 세우셔서 2학기 준비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